요리의 시작, 식재료. 우리는 식재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들. 식재료의 탄생부터 몸에 좋은 의학 정보, 맛있는 요리까지 본격 요리 토크쇼 대식가들 시작합니다. 요리의 시작, 그곳엔 식재료가 있습니다. 우리 땅에 전하는 좋은 식재료를 찾아 직접 발로 뛰는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들, 대식가들 시작합니다. 와! 오늘은 특별히 장진모 셰프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과학적 미식을 주도하는 장진모 셰프. 그 찜을 많이 해 먹어요. 궁중음식 전문 한복선 연구가 새로운 대식가입니다. 자, 오늘의 재료, 식당 5고개로 시작합니다. 가을 이것은 부분 허리도 펴게 한다. 중국에서는 남편들에게 출장 가기 전에 이거를 먹이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먹은 멸치는 배가 불구스름한데요. 최상급 대접을 받습니다. 자,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 자,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탱글탱글한 속살에 달달한 감칠맛.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운 새우입니다. 오늘 대식가들은 한창 제맛든 새우. 전 튀김이에요. 어떻게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했나 만나보고요. 저는 어렸을 때 먹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상했던 기억이 나요. 궁중 잔치상의 새우 반찬, 하설다식의 정체를 파헤칩니다. 제철 맞은 대하와 흰다리 새우의 톡톡 튀는 생산 현장. 셰프의 재료 본색에선 머리와 꼬리에 숨은 새우의 진정한 맛을 되살려냅니다. 향만 맡아도 행복하네요. 오감 만족 이번 주 탐험 기대해 주세요. 새우. 요즘이 제철이라면서요. 그렇죠. 요즘이 제철이죠. 네. 늦가을에서 겨울? 그죠? 근데 왜 출장 가는 남편한테 먹이지 말라고 그랬죠? 새우는요, 그 뭐라 그러나 양기를 좀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스타미너 식품이다. 그러니까 절대 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네. 있어요. 저기 새우그라라고. 여기 앞쪽에 보이는 세 가지는 이제 네. 독도삼총사라고. 독도삼총사. 네, 도화새우라는 새우고요. 복숭아꽃 같이 좀 화려하다고 도화새우라고 부르는 편이고요. 네, 닭새우랑 꽃새우라고 부르는 새우고요. 예쁘네. 네. 새우. 동해에 피어난 꽃, 그 자태도 수려한 독도 삼총사입니다. 우리 소금구이 딱 해 먹으면 그냥 맛있다라는 단어보다는 달보드리하다. 달달하고 보들보들하다. 이거 그냥 뭐 전 튀김이에요. 새우튀김. 새우튀김. 새우를 다 이렇게 튀기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 향. 그래서 제일 먼저 몸통을 먹어주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장의 깊은 맛 이걸 느끼면서 씹어서 먹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꼬리. 너무 맛있어요. 김장할 때 맛있는 김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좋은 새우젓이잖아요. 자잘한 새우를 염장한 새우젓은 간과 맛을 동시에 잡는 전통의 천연 조미료입니다. 빨갛게 무친 김치소에 잘 익은 새우젓을 더하면 그 감칠맛은 배가 되죠. 궁중 보쌈 김치에도 통새우도 얹고 새우젓으로 이제 양념에 같이 넣어서도 하고요. 새우젓은 조선시대 이후에 서민들의 밥상에 올랐습니다. 이전까지 새우가 들어간 김치는 왕가와 양반가에서만 먹던 고급 음식이었죠. 또 무김치로 석박지라고 해서 임금님의 석박지는 배추에 속배만 넣는 거거든요. 갖은 해물을 넣는데 그 안에 새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궁중에서도 새우는 많이 드셨고 또 새우젓도 많이 드셨고 그 나중에 우리는 일반 요리책에 나와 있듯이 일반인들도 많이 먹게 됐죠. 젓갈을 그 시기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오래 담그면 오전? 오전,
6월에 담그면 육전? 육전. 7월에 담그면 다를 것 실격 같죠. 근데 아주 저기 차전. 사전. 네. 일반적으로 치는 최상품은 육젓이라는 연력 6월에 잡히는 새우. 그때 보통 산란기라 이제 조금 살은 통통해지고 네. 껍질이 얇아진다고 해서 그래요. 최상품으로 치는데 굉장히 비싸요.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뭐 드럼통에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육젓만 쓰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이제 뭐 오젓이나 추젓 같은 걸 섞어서 보통 김치를 담그시는 분들. 우리 김장하면 옆에서 꼭 그 돼지 수육 삶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네, 그걸 네. 딱 얹어서 먹어봤는데 풍미가 거의 그러니까 새우가 탄화되면서 맛을 딱 끌어안더라고. 딱 올라오더라고. 바다에 사는 갑각류들이 이제 찬 바다에 살면요, 찬 바다에서 얼어 죽을 수가 있죠. 글루탐산이라든지 아니면 글리신이라든지 이렇게 맛이 아주 그 단맛, 감칠맛 이런 게 풍부한 아미노산들을 바다가 차지면 차질수록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우를 가지고 요리를 탁 하면 이 조미료가 없이도 아주 그 맛이 폭발하는 음식을 그들만의 만들 수가 숙성 있는 거죠. 전략을. 전 세계적으로 새우가 2,000종이 넘는다고 그래요. 2,000종. 그렇죠. 2,000종.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90종. 근데 진짜 이제 새우 이름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진짜 떠오르는 새우는 몇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새우지도. 여러분을 한반도의 바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동해로 가볼까요? 동해는 서늘한 바다에서 사는 한해성 새우들이 많이 잡히는데요. 도화새우, 그리고 꽃새우라고도 불리죠. 물렁가시 붉은 새우, 또 닭새우라고도 불리는 가시배 새우 같이 비교적 큰 새우들이 많이 잡힙니다. 서해는 우리가 새우 하면 생각하는 대하가 가장 많이 잡히고요. 그것보다 조금 작은 중하새우도 바로 이곳 서해 출신입니다. 남해는 난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난해성 새우들이 많이 잡히는데요. 펄닭새우, 가시발새우, 매미새우처럼 주로 랍스터, 가재 종류입니다. 얼마 전에 그 요리인류 도시의 맛 촬영 때문에 뉴욕에 갔어요. 근데 그 뉴욕의 푸드트럭은 예전에는 이제 거의 생계형으로 이제 간편한 음식을 팔았는데 요즘은 이게 움직이는 레스토랑이에요. 고급 음식을 파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푸드트럭 중 하나가 이 바닷가지의 샌드위치를 팔아요.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우리 돈으로 2만 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걸 먹더라고요. 미대륙에 이제 저 유럽인들이 이민자들이 처음 갔을 때는 랍스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랍스터만 먹었던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랍스터 정말 지겹다. 이제 그만 먹고 싶다. 그 정도로 이제 랍스터가 지천이었다는 거죠. 북미 쪽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원래 오랜 시기 동안 랍스터가 동물 사료로 쓰였었어요. 갈려가지고. 네. 이민자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한 적이 있어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7세기, 18세기쯤에 랍스터를 뭐 4번 먹냐, 3번 먹냐 주에 뭐 이런 걸로 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주니까. 네, 파업 요건이 이 사람이 못 먹을 음식을 내가 왜 일주일에 4번을 먹습니까? 3번만 주세요. 네, 파업에 주된 요건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해 바다의 대표 새우 대하. 해안에서 1시간 반쯤 달리면 어장에 도착합니다. 대하는 먼 바다에서 겨울을 나는데요.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보통 가을 대하가 최고라고 하는데요. 5, 6월 산란기만 피하면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계속 맛이 좋습니다. 대하는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한 마리라도 잡혀 올라오면 바로 아래 대하떼가 있다는 신호인데요. 많이 잡으셨어요? 그물이 촘촘하기 때문에 엉뚱한 손님도 자주 만납니다. 오늘은 손님들이 꽤 많은데요. 지금 이거 녹음돼요? 아, 이거 회쳐 먹으면 맛있겠네요. 자, 이건 돌개입니다. 좀 작네요. 이제 슬슬 대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산 대하는 어획량이 10년 전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제철이라 지금은 힘이 좋은데요. 워낙 성격이 급하고 스트레스에 약해 물 밖에 나오면 바로 죽습니다. 어유 진짜 익었어요. 넣어봐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염이 기르니까 바다에서는 왕이라고 그러잖아. 대왕이. 수염 기는 사람이 옛날 노인들이 어른들 아니요. 어른이라 그랬구나. 그래서 긴 수염과 굽은 등 때문에 바다의 노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아주 붉은 거는 수컷. 이쪽 흰색이 나는 거는 자연산 암컷. 암컷. 산란 전인 겨울이 되면 암컷이 수컷보다 커집니다. 맛은 한번 봐라. 그래서 그냥 딱 뜯어서 한 점 찍어서 드시면서. 귀한 자연산 대하, 그 맛은 어떨까요? 그래야. 아 이렇게 맛있는 대하는 처음 먹어보네요.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야 이거를 또 그냥 또 유통하는 게 아니라 선별장에 그래서 또 세심하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다 골라내요. 신선도를 위해 대부분 급냉해서 유통하는데요. 얼리기 전에 반드시 선별을 합니다. 흠은 없는지 신선한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출하하죠. 선별 작업을 하대야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만져보세요. 아 이거 물컹물컹하네. 네, 물컹물컹하고 요걸 만져보세요. 아 이거 단단하네. 근데 요거는 지금 이건 상품 가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B급이나 C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귀한 자연산 대하지만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윤기 나는 자태, 탱글탱글한 속살, 서해 터줏대감 대하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사는 이 대하는 정말 뽑히고 뽑힌 어렵게 정말 우리 식탁에 오르는 정말 귀한 식재료다. 제가 정말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대하가 참 귀한 음식이었죠. 귀한 음식이었죠. 1795년에 그 정조께서 이제 그 수원성으로 행차하실 때 기록이 있는데 해경궁 어머니 해경궁의 그 석수라 그러니까 저녁 밥상에 보면은 거기에 좌반 그러니까 밥 옆에 놓여지는 말하자면 반찬이겠죠. 하설다식이라는 게 나와요.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마련한 회갑 잔치상에 올랐던 반찬 하설다식.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간을 한 대하를 생강과 함께 찝니다. 다식이라 하면 보통 곡물로 만든 과자를 연상하는데 의외죠. 머리를 떼고 껍질을 벗겨 살만 얇게 썰어 놓습니다. 새우 하자에 가루 설자를 쓰는 하설다식. 새우를 가루로 내기 위해 바싹 말립니다. 말린 대하는 곱게 갈아준 후 고운 체에 다시 한번 걸러주는데요. 실깨가루와 참기름을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해주고 꿀을 넣어 반죽하면 됩니다. 다식판에 꾹꾹 눌러 찍어내면 완성. 조선시대 새우너겟 대령이요. 이것이 해경궁 홍씨의 반찬 하설다식입니다. 하설다식. 유식하죠? 새우 하자에다가 가루 설자.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가요. 저렇게 살을 발라내가지고 해서 저 모양을 딱 만들고 위에 튀김옷만 딱 입혀가지고 딱 튀김옷? 튀기면 그러면 새우 너겟. 저는 어렸을 때 그 먹었던 기억이 나요. 궁에서. 좀 세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 한번 먹어볼까요?
대하를 정성으로 요리해 만든 하설다시. 과연 그 맛은? 식감을 이걸 새우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만 그 풍미가 이게 다져가지고 그런지 네. 와 새우 풍미가 그 입안 가득 맴도네요. 응축된 새우 맛에 아주 미약한 단맛이 이렇게 잘 퍼져가지고 감칠맛이 좀 상승하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왕이다. 그럼 저는 이게 어떻게 먹냐? 밥에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먹을 것 같아요. 요렇게 정성스럽게 박아서 했는데 그걸 어디 밥에다 부셔서 비벼 먹을까요? 그거는 만드는 데 대한 대접이 아니죠. 제가 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왕이라면 보통 우리가 시장이나 아니면 식당 가면 수조에서 막 살아있는 새우들 보잖아요. 분명히 대하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흰다리 새우라는 건데요. 대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대하를 알고 있는데 얘들은 양식이 잘 되고 대하는 아까처럼 성질이 좀 그래서 금방 죽는데 얘들은 잘 살아 있어요. 펄펄 뛰는 또 다른 서해의 대표 새우를 찾아갑니다. 전라남도 일대에선 우리나라 흰다리 새우 양식의 6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안 비금도는 원래 연간 23만 톤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염전으로 유명한데요. 이곳이 변신 중입니다. 원래 여가 옛날에 천일염 염전이었는데 국가에서 이제 염전을 줄이면서 보상을 해줬어요. 보상하고 그냥 빈 염전으로 있는 염전을 이제 장비를 동원해서 뚝을 만들어서 물을 넣어서 새우를 양식하는 거예요. 지금 흰다리 양식장으로 쓰는 양식장들이 대부분 원래 염전이었어요. 이렇게 딱 네모나게 예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그 산소 발생하라고 공기랑 접촉하라고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물을 돌리는 기구들이 좀 있고 바닷물을 저수지처럼 일단 가둔 다음에 이쪽 물 상황을 보고 그 물을 내보내고 저수지에 있는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양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양식되는 흰다리 새우는 하와이가 고향입니다. 수온이 따뜻한 시기에만 양식이 가능한데요. 5월에 양식을 시작해서 9월에서 10월 말이 되면 출하가 가능합니다. 생산자들은 건강한 새우를 키우기 위해 정성을 쏟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제작해주는 사료를 보통 쓰시는데 약간 새우젓 같은 향이 좀 있어요. 이제 단백질 성분이 좀 많이 있는 사료를 쓴다 그러시고 이제 사료랑 함께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양식 새우 하면 항생제 준다, 뭐 이런 영양제 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라도 쪽은 신안 쪽에서 이제 미생물 같은 거를 좀 키워서 새우를 EM을 키워서 이제 좀 광합성 균이랑 뭐 몇 개 균을 고초균이랑 몇 개를 줘서 이제 그 새우가 좀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런 걸로 관리를 해서 이제 키우신다고 합니다. 산지 사람들은 킬로그램당 55미 크기의 새우를 최고로 칩니다. 시장에서 선호하는 크기보단 작은데요. 새우는 탈피를 거듭하며 껍질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작을수록 먹기 좋다고 합니다. 새우 하시면은 이제 산지에서는 소금구이에서 많이 드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좀 특이하게 새우를 약간 쪄 먹는 형태로 조리를 하세요. 냄비에다가 소주를 조금 부으시고 그 다음에 소금을 조금 넣으시고 고추냉이를 조금 넣으셔가지고 약간 살짝 끓였다가 이제 열이 받으면 새우를 넣고 뚜껑을 닫으세요. 그럼 새우가 이제 그 와사비랑 그 고추냉이랑 이제 나머지 그 소주 향을 먹어서 이렇게 찌듯 조리가 돼서 나오는데요. 고추냉이의 약간 알싸한 향이 이제 새우 이렇게 향에 씌워져서 이렇게 조금 입에 먹기 편하게 이렇게 돼서 이제 계속 먹어도 별로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양식되는 새우의 90% 이상이 흰다리 새우입니다. 변하는 거죠? 여기 있으시면 원래 다들 대하 양식을 하셨었어요? 옛날에 다들 대하 양식. 근데 대하 양식을 하다가 흰다리를 바꾼 이유는 그 면역력이 대하가 훨씬 더 약합니다. 흰다리가 훨씬 더 면역력이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가들이 대하 양식은 거의 않고 거의 뭐 90% 이상, 99% 정도는 다 흰다리 양식이고. 1993년에 흰점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는데
새우한테? 네, 대하한테. 대하한테. 아, 대하한테. 집단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죽으면 이게 한 마리 죽고 10마리 죽는 게 아니고 몇만 마리가 죽으니까 너무 피해가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양식에 강한 종이 있다. 흰다리 새우였는데 지금 전 세계 새우의 대부분이 흰다리 새우예요. 대하만 좋은 거고 흰다리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 일단 퀴즈는 생산자분이 이렇게 직접 준비를 하셨습니다. 새우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 어떤 색일 것 같아요? 검은색? 아니, 하얀색 싫어할 것 같아. 하얀색. 흰색 흰다리랑 흰색은- 흰다리니까 좀 감추고 싶은 거야. 흰다리를. 대하가 붉은색이니까. 그냥 양 옆으로 그냥 했어도 중간찌개 한 분홍빛을 띄우는 그런 거 아닐까? 네, 정답은 분홍색입니다. 나 놀랬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뭐든지 중간찌개 가면은 부끄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새우가 병에 걸리면 약간 옅은 붉은빛 같은 걸 띠면서 이렇게 수면 위로 뜬대요. 사실상 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새우가 한 마리 폐사하기 시작하면 그 새우를 다른 새우가 뜯어먹고 그 새우를 다른 새우가 뜯어먹고 해서 다 죽는데요. 그래서 붉은색이 뜨기 시작하면 이제 그 양식장은 이제 그 해는 이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네. 흰다리 새우는 날씨에 따라 폐사율의 기복이 심합니다. 봄에 입식한 새우의 절반만 출하해도 풍년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어부에게 새우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새우는 희비입니다.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잘 되면 아주 기쁘고 안 됐을 땐 아주 슬픕니다. 이게 항상 잘 되지는 않는데요. 새우가 이제 기쁨일 때도 슬픔일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인생 희비를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연산 대하와 양식 흰다리 새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선입견 뺀 식재료의 민낯. 식탐 실험실에서 파헤쳐 봅니다.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들 새우 가지고 한번 비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하와 흰다리 새우와 그다음에 태국산 흰다리 새우. 네, 대하랑 흰다리 새우의 가장 큰 차이는 대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머리 부분을 보시면 이 머리 앞쪽으로 뿔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흰다리 새우 같은 경우는 이제 뿔이 이제 보시면은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흰다리 새우들은 보통 보시면 이제 하얀 다리를 갖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리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머리를 보고 구분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을 보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꼬리 같은 경우는 흰다리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이 좀 붉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대하 같은 경우는 여기 끝부분이 원래 청록색인데 이게 좀 검게 변하는 편입니다. 태국산은요, 이제 같은 흰다리 종이니까 흰다리 특징으로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해동할 때 이렇게 보시면 요 밑부분에 보시면 검게 이렇게 변하는 머리 부분이고요. 네. 이제 새우가 이제 선도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색이 이렇게 조금 붉게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 종류의 새우를 데쳐서 그 맛을 비교해 봅니다. 일단 새우는 그냥 편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7마리네요. 실험의 공정성을 위해 같은 온도에서 같은 시간 동안 데치고 맛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았습니다. 손질한 상태에선 외관상 구별이 쉽지 않은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양식한 흰다리 새우. 맛있네요. 아주 달다. 진짜 단맛이 느껴지면서 이게 양식한 흰다리 새우지만 쫄깃쫄깃해요. 자, 그러면은 바다 건너온 태국산 흰다리 새우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향은 보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살이 좀 풀어져 있어요. 네. 살이 그 마치 그 우리 저기 진짜 게살로 안 만든 게살 있잖아요. 딴 거 섞은 거. 그것처럼 좀 풀어지고 단맛이 약한. 단맛이 확실히 약하네. 사실은 태국살이 나쁜 게 아니고 얘가 저 냉동돼서 물 건너 오느라 그런 거지. 얼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얘들이 아주 그 날카로운 얼음 결정이 형성이 돼서 찔러요.
조직을? 네, 그렇기 때문에 구멍이 뽕뽕 나 있어요. 세포 막에 뽕뽕 나 있는 상태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육즙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씹을 때 건조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대하를 비교해봐야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뺏어 먹으면 되지 않아요? 네, 뭐 안쪽까지 완전히 빠지지는 않으니까요. 향기. 손으로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내장도 싹 빼고 말이에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흰다리 새우가 더 담백하면서 저도 더 약간 달았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더 쫄깃한 느낌이 있고 깊고 짙은 바다향이 나는 이제 새우를 먹고 싶다. 좀 간결하게 그럼 대하가 조금 더 추천할 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달고 입에 그냥 편하게 달라붙는 맛이 좋다 이러면 흰다리가 조금 오늘 먹어보니까 우리 국산 새우는 양식이건 아니면 대학원, 대학원 간에 그 맛하고 향이 훌륭하고 새우는 마트 갔을 때 냉동된 거 뭐 이렇게 꼬리하고 뭐 머리 다 떼버린 이런 새우들을 싸게 많이 사오는 것보다는 조금 사와가지고 그 맛을 즐기는 게 훨씬 더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새우를 통째로 본연의 맛을 살려내는 특급 레시피. 셰프의 재료 본색에서 공개합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또 먹고 스프라는 요리를 또 먹고? 준비를 했어요. 먹고 같기도 하죠. 스페인어 같기도 스페인어 하고. 같기도 아니요, 한국어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름을 머리랑 꼬리를 사용해서 또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겠다 해서 또 머리와 꼬리. 네, 또 버리는 게 하나도 없이. 네, 새우 있는 모든 부위를 사용해서 준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또 먹고 스프. 기대하세요. 먼저 마늘과 생강, 양파를 썰어서 버터를 녹인 팬에 볶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버터를 조금 넣고요. 불이 있을 때 야채를 조금 넣고 같이 볶을게요. 적당히 볶아주시면 되고요. 준비한 머리랑 꼬리를 넣어서 이제 새우 맛을 조금 볶아서 우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랑 꼬리 부분을 조금 이렇게 넣고요. 버터 향이랑 이 새우 볶아준 향이 향만 맡아도 행복하네요. 세상에 맛있는 냄새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냄새가 편차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 행복해할 때 우리는 안 나. 양파가 익으면 토마토와 옥수수, 조갯살을 넣고 함께 볶습니다. 같이 조갯살까지. 볶아주시면 물을 붓고 20분 정도 푹 끓여서 재료의 맛을 우려냅니다. 육수를 끓이는 동안 수프에 넣을 갖은 채소를 손질합니다. 꿀을 조금 넣고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야채의 색을 살려주세요. 몸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데친 채소를 얼음물에 담가두면 아삭한 식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맛이 푹 우러난 육수는 블렌더에 갈아줍니다. 네, 제가 눌러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체에 한 번 더 걸러낸 후 낮은 물에 끓입니다. 네,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덜어서 요거를 끓여서 쓰면 될 것 같고요. 머리와 껍질을 떼고 손질해둔 새우살은 버터를 녹인 팬에 구워줍니다. 뒤집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바지락살도 조금 넣을게요. 새우는 많네요. 여기에 미리 데쳐두었던 야채들을 넣고 엄청 푸짐하네요. 함께 볶습니다. 나는 좀 조그만한데도 안 썰었네요. 오렌지와 레몬 껍질을 갈아 야채와 육수 각각에 향긋함을 더합니다. 예쁘게 담으시면 됩니다. 예쁜 거 없으면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요. 중간에 야채들 아삭한 야채의 식감과 머리부터 꼬리까지 새우의 깊은 풍미가 살아있는 스프 완성. 멈출 수 없는 맛. 또 먹고 스프입니다. 이쁘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쭉한 네, 소스네요. 짙은 맛이 나는 소스의 느낌에 가깝게 준비했습니다.
떠서 지금 같이. 네. 야, 맛있다. 한 숟갈 먹었는데 확실히 머리하고 꼬리를 써서 그런지 향부터 굉장히 진해요. 그 네. 새우의 풍미가.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꼬리를 가지고 숲을 만든다는 생각도 못했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식재료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산자분이 이렇게 달고 이렇게 조화로운 새우를 잘 생산해 주셔서 그거에 맞게 조금 이렇게 밸런스 있는 요리를 좀 해보고자 했는데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고요. 생산자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 새우는 그분에게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먹는 이 식재료 안에 그분들의 인생이 담겨 있구나. 정말 우리가 버릴 것 없이 제대로 해서 먹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식재료 길러주시는 생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맛있는 식탁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거겠죠.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하고 맛있는 식재료로 찾아뵙겠습니다.